자,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자, 어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웬만해서는 뭐, 다 결과론적인 거라 그렇게 아쉽지가 않은데, 아쉬워도. 어제 이제,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시애틀이 이제 홈이란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도 풀엔 하겠지. 그래서 이제 요새 무승부 적중률도 좀 떨어지니까, 그래, 그 포르투 무승부보다는 역배 가자 해서 원래 그 메인 배당이 한 2.7배였나? 2.5배였나 그랬는데 그게 4점 몇 배로 바뀌고 그 일본 그 오버 조합도 그 오이타가 오면서 실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시미즈가 그래도 최근에 골을 많이 넣어줘서 해주겠거니 했는데 이게 골치도 되고 운도 안 따라주고 그리고 파리가 이제 오버를 냈는데 IT 골 취소, 사우디 골 취소 때문에 또 그 오버도 날아가고 뭐 골 취소된 거나 뭐 어쩔 수 없이 틀린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메인을 한 경기 늘리면서 그 고배당에까지 영향을 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원래 그 고배당이 그냥 5마인, 2마인의 무승부였는데 그게 처음 배당이 한 17.6배였거든요. 그걸 괜히 그 메인을 건드리면서 고배당까지 라인까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뭐라도 하나 건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 2순위도 항상 묶어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그 오버 조합이 적중됐으면 저녁 경기는 아까 그 13배짜리도 적중이 됐을 텐데 뭐 하나 틀어지면서 뭐 약간 도미노처럼 돼서 너무 아쉽긴 한데 지나간 거니까 그냥 몇 번 이제 끄적여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첼시, 보카 주니어, 뭐 파나마, 플라멩구, 자메이카 여기까지 축구만 할지 아니면 그 1점 차까지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늦었으니까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어디 갔냐? 클릭이 안 돼 이거.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축구. 자, 클럽 월드컵하고 골드컵이 이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뭐냐면 이게 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 맨날 이제 미축 팀끼리만 붙다 보니 그렇게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확실히 다른 나라의 리그 팀들하고 붙으니까 이 실력 차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어제 경기도 그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 시애틀에 우리나라 그 수비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이제 그 경합에서 좀 놓쳐가지고 실점의 좀 원인이 됐습니다. 뭐 두 번째 골은 애초에 이제 포지션 자체가 이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첫 번째 골, 첫 번째 골이었나? 그게 먹힌 게 좀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시애틀 프랩만 해줬어도 미국 어제 이제 미넨도 이제 무난하게 이겨줄 거라 생각해서 뭐 4마인, 5마인, 미축도 1마인, 2마인 갔는데 그 날아간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6대 0까지 봤거든요, 전반. 일어나 보니까 10대 0이더라고요. 미국도 이제 역시나 트리니다 상대로 이제 강했던 걸 보여줬고,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 쪽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하고 로스앤젤레스. 자, 이제 요주의 팀이죠. 이제 로스앤젤레스 이제 저한텐 요주의 팀입니다. 왜냐? 미축이 지금 상대적으로 생각처럼 안 나오기 때문에 MLS 팀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미축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스포팅 캔자스까지 이기면서 그때 그 어디냐 그 클로브 아메리카 상대로도 연장 가서 이겼고 해서 최근 얘네가 한 10경기 그 정도 아마 무패일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 상대가 첼시기 때문에. 그리고 첼시의 뭐 부상이나 크게 빠지는 선수들이 거의 없긴 해요. 몇 명 있긴 한데 큰 뭐
타격이 있다 생각은 안 들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올리비에 지루도 있긴 한데 팀 내에 골이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로스앤젤레스 뭐 미축에서는 강할지 몰라도 득점도 많이 하고, 오늘 이제 시애틀과 인터 마이애미를 겪다 보니 확실히 실력 차가 난다. 어제 오늘 그 브라질 팀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리그 8인가 그럴 건데 확실히 클럽 월드컵을 위해 좀 영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첼시하고 로스앤젤레스. 첼시가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원정이라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어제 뭐 뮌헨도 그렇고, 물론 오클랜드 시티가 워낙 이제 뭐 직업이 있는 선수들이라 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로스앤젤레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첼시 승을 봐야죠. 저는 뭐 상대가 로스앤젤레스이기 때문에 3.5 마인까지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첼시 승의 1마인까지는 봐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게 로스앤젤레스가 특히 이 실점이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홈이 아닐 때, 특히 원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즉 홈에서 이제 거의 잘 안 져서 그렇지 원정에서 무가 많거든요. 지금 4연속 무승부 중인데 4경기 다 멀티골 이상 실점했습니다. 그래서 2대2가 3번, 3대3이 3번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원정이 아니더라도 저는 첼시한테는 무조건 실점을 할 거라 보여지고, 일단은 첼시 승에 적어도 1마이는 봐야 되고, 만에 하나 이게 3.5를 안 줬으면 오버를 갈만 하거든요. 근데 로스앤젤레스가 첼시 상대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 첼시가 뭐 그전에도 리그에서도 잘할 때는 실점을 잘 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뭐 베티스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첼시가 실점을 많이 안 한다는 전제로 깔고 가면은 3.5라서 오버 가기가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저는 첼시 승 1마인까지 보고, 그래서 미넨처럼 뭐 10대 0까지는 아니더라도 리그 그 전반에 골만 빨리 터지면 뭐 1마인까지는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2마인이 좀 고민되는 게, 뭐 배당도 좋고 노릴만도 한데 첼시도 뭐 미넨만큼의 득점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1대0 승부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클럽 월드컵인 거를 이제 감안한다면 아직 경기 시작 전이고, 그래도 오클랜드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1마인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상대가 좀 더 약팀이었으면은 2마인까지 보겠는데 득점을 그렇게 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보카 주니어하고 벤피카. 어제 이제 포르투가 이제 그래도 풀앤을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무승부까지 봤었는데, 시애틀에 이제 너무 꽂혀가지고 이제 변경하는 바람에 털리긴 했지만, 일단 벤피카도 리그에서 성적이 꽤 좋았거든요. 그리고 시즌 막판에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그 컵대회 스포르팅한테 지긴 했는데 연장 가서 무패 흐름을 꽤 오래 달렸고, 뭐 보카 주니어스도 뭐 아르헨티나에서 순위가 꽤 높은 걸로 압니다. 뭐 둘 다 이제 아마 우승은 못했던 걸로 아는데, 자 결국엔 이제 이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미넨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클랜드 시티는 어차피 이제 제외로 생각한다면 결국엔 2위를 노리는 게 보카 주니어하고 벤피카의 싸움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전이라 하네요. 그리고 벤피카 일단 부상 여부를 좀 봐야겠는데, 일단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고, 공격이나 수비에도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다 나올 것 같긴 해요. 디마리아도 뭐 부상 여부가 떠있진 않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벤피카가 좀 약 우세일 거라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봤을 때 아주 좋은 배당은 아니거든요. 1.6이면. 왜냐면 이게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포르투도 이제 비교했다시피 쉽게 골이 안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벤피카가 우세하지만 비길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파나마하고 과들루프.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죠. 나머지 두 경기는 이제 내일 오전 마감되는 경기라 파나마하고 과들루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경기가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자, 상대 전적이 있긴 합니다. 예전 아주 골드컵 아주 예전에 한 번씩 주고받았고, 자, 이 파나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일단 최근에 미국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한테 지긴 했지만. 그리고 강팀 좀 하는 팀들 상대로 예전에 그 어디지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미국도 잡고 뭐 볼리비아도 잡고 뭐 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루과이나 예전에 캐나다전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근데 상대가 과들루프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파나마 승리를 봐야죠. 그리고 아까 전적이 있긴 하지만 전적이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쉽게 이긴 건 아니거든요, 파나마가. 근데 과들루프가 상대했던 그 나라들을 보면은 뭐 상대적인 거죠. 비슷한 그 나라들끼리 붙었으니까 뭐 니카라과, 수리남, 뭐 케이맨 제도, 마르티니크, 뭐 전체적인 승률이 좋긴 합니다만은 그 팀들하고도 붙으면서도 패배도 했어요. 그리고 과들루프가 예전에 골드컵에서 23년도에 2대2로 비긴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뭐 그 점을 감안하면은 아예 못 이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파나마의 우세를 봐야죠, 요건. 근데 이제 배당 대비 어떻게 접근할 거냐. 파나마도 미국이라는 점 때문에 배당 대비 갈만하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북중미 지역에서 이제 파나마는 그래도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 과들루프는 수비하다가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공격력이 확실히 파나마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이 적더라도 파나마 승을 봐야 된다 봅니다. 다만 마헨 여부가 좀 애매하다. 왜냐면 과들루프가 뭐 예전에 골드컵에서 캐나다하고 비긴 적도 있고, 그 쿠바라든가 아니면 뭐 과테말라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이제 뭐 대부분 오버였거든요. 본인들이 이기든 지든 골을 계속 꾸준히 넣었기 때문에 파나마 상대로도 골을 넣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뭐 파나마가 다득점을 하든. 근데 파나마가 최근에 니카라과를 3대0으로 잡았었거든요. 과들루프는 그 골드컵에서 니카라과를 이제 홈 어웨이 다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1대0으로밖에 못 이겼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파나마의 약 우세를 봐야죠. 그래서 저는 파나마 승. 마헨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지금 1마헨이랑 핸디무 중에 고민 중인데 배당이 그래도 1마헨이 괜찮기 때문에 근데 첼시가 만약에 이 마헨이 좀 괜찮아 보였으면 아마 같이 뭐 묶어갔을 가능성도 보이죠. 근데 살짝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나마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하긴 해요. 유리하긴 한데 그리고 오늘 저 어디였냐, 그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코스타리카도 수리남을 4대3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극적으로 이긴 거더라고요. 페널티킥.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 되게 한 13분인가 줬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이 경기도 사실 비길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런 파나마나 과들루프 이런 경기는 차라리 고배당 쪽으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예를 들면 핸디무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플라멩고하고 튀니스. 플라멩고는 그나마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생소한 팀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에스페랑스, 튀니지 팀이더라고요. 그리고 플라멩고는 이제 브라질. 근데 플라멩고가 아마 브라질의 1위 팀일 겁니다. 그리고 에스페랑스 여기도 튀니지 1위 팀이고. 근데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네임드로만 보면 플라멩고 가야 되지만 좀 조심스러워요. 물론 오늘 브라질 파리 팀이 시애틀 잡는 거 보면은 이 경기도 웬만해서는 저는 브라질 좀 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브라질이 확실히 그 공격하는 거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미국하고. 그래서 튀니지 정도면은 미국보다 더 차이 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 플라멩고 승, 그리고 저는 마인까지 봅니다. 요 경기 1마인. 오히려 파나마보다는 이쪽의 마인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팀들이 생소하긴 하더라도 브라질 팀인 걸 감안하면은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오히려 이런 경기가 플라멩고가 오히려 다득점으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마인이라든가. 그래서 고배당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골도 잘 안 먹히고, 그리고 예전에 플라멩고가 그 리버풀하고 결승전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지긴 했지만. 그리고 22년도에도 이제 알 아흘리 상대로 꺾고 이제 3위도 차지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승에 1마인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배당 대비 첼시보다 배당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첼시는 불안한 게 그거예요. 득점력. 이길 것 같긴 한데 또 아슬아슬하게 이길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인 거고, 오히려 플라멩고 같은 팀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승에 1마인, 아마 완전 고배당으로 2마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내일 오전 마감이에요. 플라멩고. 그리고 자메이카하고 과테말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자메이카 과테말라. 요 경기는 다시 골드컵이죠. 자, 골드컵이 지금 예전의 전적들까지 다 합치면은 일단 전적이 많아요. 과테말라하고 자메이카는 최근에도 한 3번 정도 붙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메이카가 좋긴 합니다. 자메이카가 과테말라한테 진 거는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 적은 없습니다. 그 3경기에서. 그리고 이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들 보면은 일단은 진 적은 없다. 그 졌던 경기도 과테말라 원정을 가서 졌기 때문에 일단 상성은 자메이카가 유리하다 보여지고, 이 경기 오히려 배당이 좀 높긴 하거든요. 자메이카에 누가 있냐? 지금 소집이 됐나? 잠깐만요. 일단은 소집이 안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도 잠깐 일단 과테말라를 먼저 볼게요. 과테말라가 최근 자메이카한테도 지긴 했지만 그 전에 가이아나한테도 2대3으로 진 적이 있거든요.
물론 오늘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도 자메이카랑 하지만 3대 0으로 최근에 졌기 때문에 그때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그때는 레온 베일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가 에스턴 소속인데 지금 현재 뭐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요거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31번인데 등번호가 안 보이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자메이카가 유리할 거라 보여집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땐 배당 대비 상당히 좀 괜찮다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얼마 전에 과테말라 상대로 3대 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홈이긴 했지만 그리고 피파 랭킹도 좀 차이 나죠. 100위권 바뀌고 과테말라는. 그래서 뭐 3대 0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정도의 배당이면은 저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 저는 뭐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메이카가 과테말라 상대로 어쨌든 슈팅도 한 3배 이상 차이 났거든요. 홈이긴 한데 뭐 그 정도로 했다는 거는 뭐 그래도 중립이더라도 좀 우세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무 쪽으로 보는 게 지금 그때 그 홈에서 과테말라를 잡을 때 레온 베일리하고 그때 2골을 넣은 워너 브라운 이 두 선수가 안 보이거든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잠시만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래 안 걸리니까. 소집이 되었네. 저기서만 안 보이는 건가? 소집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일단 워너 브라운은 있고 잠시만요. 근데 왜 등번호가 바뀌었지? 잠깐만.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레온 베일리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결과를 좀 소집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뭐 무난하게 저는 자메이카 승 요거 한번 마행까지 노려볼 만하다. 완전 고배당이라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검색을 했는데도 이제 나온 거 보면은 뭐 일단 제가 보는 데서는 이제 안 보이긴 했었는데 워너 브라운 말고는 공격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혹시 모르니
일단은 요거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자메이카까지 가고, 지금 고민인 게 야구거든요. 야구. 야구가 걱정이 뭐냐면, 이게 축구가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한 템포를 쉬어서 가야 될 건지 좀 고민이 됩니다. 잠시만요. 일단 오늘 마감되는 게 2경기. 근데 사실 내일 오전에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내일 거까지 가야 되긴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따로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만약에 괜찮다면, 조합이 이제 9시까지 나갈 건데 괜찮다면 뭐 1점 차 아니면 뭐 승패 라인이든 괜찮은 게 있으면 그 분석 결과도 적어 드리고 조합에도 같이 나가겠다. 근데 만약에 분석 결과에 이제 MLB가 빠진다 그러면은 조합 모이지 않고 애매해서 패스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요렇게 마무리하겠고, 아마 거의 메인은 축구로만 가지 않을까. 뭐 야구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차라리 1점 차를 노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경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 저녁에 경기가 몇 경기 있죠. 서울, 이제 전북, 대구. 그래서 내일 저녁에 있는 경기랑 새벽에 있는 경기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오후쯤에 와서. 오후 한 늦어도 내일은 좀 오면은 한 4, 5시, 늦어도 빠르면 한 2, 3시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합은 9시까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괜찮은 거 있으면 가겠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